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모델링과 그 다음에 메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링을 위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세정을 열어주고요. 간단하게 이제 구성 요소가 될 오브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한번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콘 형태의 모양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Shift D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치 값과 그 다음에 크기 값을 이렇게 이동해 놓게 되면 Shift D를 눌러서 그 비율만큼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Shift D, Shift D, Shift D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복사를 Shift D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에디트에 Duplicate with Transform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커지고 위치가 이동되는 이런 원통형 콘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 형태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이제 메쉬를 이용해서 불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 형태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메쉬에 여기 있는 오브젝트의 이제 표면에 달라붙는 걸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모델링 그 다음에 에디트 메쉬에 컴바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히스토리는 Shift 컨트롤 Alt Shift D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줘서 쓸데없는 것들은 좀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오브젝트를 메쉬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X에 메쉬 메쉬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표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표면에다 붙이고 싶다 라고 하면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메쉬 디스트리뷰트 항목에 이 디스트리뷰션 타입의 리니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오브젝트의 메쉬에 붙이고 싶다면 메쉬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메쉬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인풋 메쉬에다가 연결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붙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버텍스에 달라붙는 방식 그리고 랜덤 버텍스에 달라붙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달라붙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랜덤 버텍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쪽 부분에 버텍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붙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게 되면 버텍스 위치에 이렇게 붙게 되고요. 만약 여기는 이 면 위에 붙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캐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 랜덤하게 붙게 되게 됩니다. 뭐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편하게 이제 넘버 오브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개수를 늘려주면 되고요. 뭐 크기가 너무 작다 아니면 랜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쉬에서 랜덤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크기를 위치는 포지션은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유니폼 스케일을 이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랜덤하게 표현되게끔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원본 크기가 좀 커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이걸 작게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작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즈 페이스 에리어를 이용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이제 표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약간 영역으로 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은 덜 겹쳐진 거를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깜빡이는 그런
그 색깔을 깜빡이게끔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색깔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컬러라고 하는 노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 항목 선택해주고요. 컬러 노드를 하나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컬러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뭐 랜덤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랜덤 휴, 랜덤 시츄에이션, 랜덤 밸류, 랜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색상, 채도, 명도 이걸 이용해서 이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색상에 대한 부분, 명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채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톤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깜빡거리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랜덤 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랜덤 시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랜덤의 그런 그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에 대한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바꾸는 걸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실수 형태 이렇게 그러니까 플로트 형태가 아니라 인트 형태. 그래서 소수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끔 표현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다 는 하고 타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24 프레임이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4 프레임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혹시라도 이게 조금 더 느리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는 타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아니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2배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48 정도일 때 아마 2가 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속도감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화면에 보이게는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 화면에 보기엔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로 렌더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렌더를 하게 되면 렌더링이 우선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뭐 그 이유는 우선 여기에 조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명 아놀드에 이렇게 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조명에서 나오게 되는데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색깔 표현 안 되는 이유는 아놀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브젝트 자체가 아놀드 형태의 재질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아놀드 재질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sign new material 하고 쉐이더 그 다음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렌더링은 되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색깔 값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냐면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이제 아놀드 형태의 부분에다가 컬러 값에다가 이제 이런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에 유틸리티에 보게 되면 컬러라고 불리우는 컬러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노드가 있어요. 컬러 데이터, 컬러 AI use 컬러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 노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 항목에 이렇게 컬러셋이라고 입력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컬러셋, 이 오브젝트 이제 버텍스 컬러라고 보통 불리우는 이 오브젝트에 직접 컬러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컬러가 들어가서 컬러셋을 이용해서 여기에 입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 이유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아놀드 항목에 이 서페이스 오브젝트의 쉐입 노드에 보게 되면 아놀드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아놀드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익스포트라고 해서 이 버텍스 컬러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걸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이 값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칼라의 요 칼라셋 이 네임에 이 값을 그대로 맞춰주면 네, 문제없이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렌더링이 되죠. 근데 이제 렌더링은 되는데 이게 이제 빛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런 아놀드의 아놀드 트랜스레이터 그리고 폴리메시 말고 메시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빛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빛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의 색깔 값은 또 안 갖고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그냥 밝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폴리메쉬를 적용해야지 이렇게 버텍스 컬러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에 약간 빛을 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쉐이더에도 빛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 해보게 되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션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빛나게 되는데 컬러 값이 역시나 하얀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 있는 이 컬러 값과 동일하게 설정해주게 되면 컬러 값으로 빛나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값 연결 그대로 시켜줍니다. 여기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틸리티에 보게 되면 AI 유저 데이터 컬러라고 하는 항목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여기 컬러에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값을 20, 30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이 컬러 값으로 빛나는 걸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이 그 뷰포트 상에서는 여기 있는 이 컬러 값이 안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 그건 또 조금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존에 적용했던 재질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램버트의 아무런 재질, 여기에 재질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색깔 값을 갖게 돼요. 이건 이제 이 버텍스의 컬러 값을 입력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쉐이더에 적용된 램버트 2 쉐이더에 보게 되면 쉐이딩 그룹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에서는 요걸 클릭하게 되면 쉐이딩 그룹 상위의 그룹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하이퍼 쉐이드에 보게 되면 매터리얼에 이렇게 램버트 2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위에 쉐이딩 그룹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쉐이딩 그룹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페이스 쉐이더 렌더링 할 때 아놀드 렌더링 할 때 서페이스 쉐이더를 입력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이 아놀드 쉐이더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램버트 2라는 거 이용해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렌더링은 이 아놀드 쉐이더로 렌더링을 하게끔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변한다라고 하면 변하는 색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라이트 설정만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무나 바닥과 이런 오브젝트들도 다른 쉐이더를 좀 조정해 주게 되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트리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